세계의 그림. 버지니아 울프. 첫 번째 그림. 그림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요. 만일 나의 아버지는 대장장이고 당신의 아버지는 높은 지위의 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일상적인 예사말로 그 그림의 틀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편자 한 짝을 손에 들고 대장간 문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한 폭의 그림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앞을 지나갈 겁니다. 또 나는 당신이 차 속에서 아주 편히 마치 군중들에게 목례라도 하리는 듯 여유있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호화로운 옛 귀족시대 영국의 그림 한 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두 사람의 판단 모두가 분명 옳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자, 이제 길모퉁이에서 나는 그런 그림 한 장을 봅니다. 선원의 귀향,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요. 잘생긴 한 젊은 선원이 짐꾸러미를 메고 있고 한 젊은 아가씨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골집의 정원은 꽃들로 불타오르는 듯 합니다. 그 그림 앞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림 아래쪽에 씌어진 그 선원이 중국에서 막 돌아왔다는 내용의 글을 읽습니다. 응접실에는 푸짐한 잔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원의 짐꾸러미 안에는 젊은 아내에게 줄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곧 그들의 첫 아기를 잉태하게 되겠지요. 그 그림 속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다 좋아 보입니다. 이 행복의 전경에는 무언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가득하군요. 인생이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부러운 것이 된 듯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두 사람을 지나쳐갑니다. 그 그림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가득 채우면서 그녀의 옷 색깔과 그 젊은 선원의 눈 색깔을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연한 갈색 고양이가 집 대문을 살금살금 돌아가는 모습을 흘려보면서 그 그림은 대부분의 것들을 보통 때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단순해 보이게 만들면서 얼마 동안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떤 것들은 어리석어 보이게 하고 어떤 것들은 그러게, 어떤 것들은 옳게 보이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전보다 더 의미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그림은 불쑥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래서 셈이 나면서도 흐뭇한 마음으로 그 행복한 선언과 아내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말들을 나누고 있을까? 상상력은 그 첫 그림으로부터 생겨나는 또 다른 그림들을 제공합니다. 젊은 선원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두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는 집에 들었으면 누구나 곧 볼 수 있도록 남편의 선물을 벽난로 위에 놓아놓고 아기 옷 뜨개질을 하고 모든 문과 창문들이 정문으로 활짝 열려 있어 새들이 훨훨 날고 별들이 엉웅대고 두 사람은 그리고 로저스는 그게 젊은 선원의 이름인데 그 로저스는 정원에 서서 파이프를 피워 물고 먼 중국 바다로부터 돌아오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가를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 하는 그런 그림들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밤중에 큰 비명소리가 마을을 울립니다. 잠시 어수선한 소리가 들린 후 짙은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 움직임 없이 무겁게 매달려 있는 길 건너 라일락 나무 가지뿐입니다. 무덥고 고요한 밤입니다. 달도 없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모든 것을 불길해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비명을 지른 걸까? 왜? 그 비명은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격렬한 감정 상태여서 그의 성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무엇을 표현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마치 인간의 본성이 어떤 사악함에 대항하여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대항하여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고는 짙은 정적입니다. 별빛은 변함없이 그대로 흐릅니다. 들은 조용히 숨죽이고 누워 있습니다. 나무들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죄를 지은 듯, 죄를 깨달은 듯 불길한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불빛이라도 솟구치 올라와 마구 흔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길 아래로 마구 뛰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의 창문들에도 불이 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또 다른 외침이, 그러나 성을 느낄 수 없고 어떤 표현인지 느낄 수 없었던 첫 비명보다는 더 가라앉은 무언가 위로와 달램을 받은 그런 외침이 들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외침 소리도 없습니다. 첫 번째 비명이 삼켜진 상태로 짙은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온 정신을 모아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 비명은 한 목소리를 따르면서 무엇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명을 설명해 줄,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해줄 어떤 종류의 그림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어둠이 되살아나자 그의 형체도 없는 모호한 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압도적인 사악한 힘에 대항하여 헛되이 거대한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그림.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그 외마디 비명소리만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마치 항구로 편안히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바람 앞에서 삶이 운항을 멈추고 어떤 조용한 만회에 이르러 고요한 수면 위에 거의 멈추어 서서 닻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언덕 위로 긴 산책을 나설 수도 있겠죠. 어디를 가든 무언가가 표면 아래서 불안스럽게 뒤척이며 주위의 평화로움이나 안정감을 뭐랄까 생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언덕 기슭에는 양떼들이 무리지어 있고 계곡은 부드러운 폭포처럼 가녀린 기린 물줄기로 부서집니다. 외딴 농가에 이릅니다. 마당에서는 강아지가 뒹굴고 있습니다. 나비들은 끔작과 덤불 위에서 팔랑댑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안전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마디 비명소리가 모든 것을 조각내버렸다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은 그날 밤 공모자였지요.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로 공모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은 어느 순간이라도 다시 쪼개져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 이런 안전함은 그저 표면적인 것일 뿐이니까요. 이제 이 불안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기운을 추스르기 위하여 젊은 선원의 귀향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전에는 활용하지 않은 여러 세부 묘사, 예컨대 그녀의 푸른 옷 색깔, 노란 꽃이 핀 나무로부터 뻗어내린 그림자, 이런 것들을 곁들이며 그 그림을 다시 봅니다. 젊은이는 등에 짐꾸러기를 둘러매고 아가씨는 그의 옷소매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그들은 시골집 대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갈색 고양이가 집 대문을 살금살금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그림을 자상하게 다시 떠올려 보면서 표면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어떤 불길하고 사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고요함, 만족감, 행복감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사실 풀 뜯는 양떼, 계곡의 물줄기, 외딴 농장, 강아지, 춤추는 나비,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줄곧 그랬었죠. 이렇게 그 젊은 선원과 그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그림을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 또 하나 행복과 만족을 담은 그 그림들은 사악한 비명, 그 불안감 위를 덮고 있다가 마침내 압력으로 그것을 지리겨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제 교회 묘지를 지나야 합니다. 교회 묘지에 들었을 때면 그림자를 들여온 주목들, 나무잎이 스치는 비석들, 이름 없는 무덤들, 이런 것들로 늘 그곳의 평화로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죽음이 즐거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말이지 저 그림을 보십시오. 한 남자가 무덤을 파고 있고 아이들은 그가 일하는 동안 옆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삽, 두 삽, 노란 흙이 퍼올려지는 동안 아이들은 다리를 쭉 펴고 편에 앉아 잼 바른 빵을 먹으며 큰 잔으로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무덤 파는 남자의 곱고 통통하게 생긴 아내가 비석에 몸을 기대고 앉아 무덤 옆 풀밭 위에 식탁보 대신 앞치마를 펼쳐 깔아놓았군요.
퍼올린 흙덩이가 음식들이 있는 곳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묻힐 건가요? 내가 묻습니다. 다섯 노인이 드디어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로저스가 묻힐 거래요. 젊은 선원 말이에요. 무덤 파는 남자의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이틀 전에 무슨 외국 열병인가로 죽었대요. 그 사람 부인 목소리 못 들으셨어요? 한 길로 뛰어내려오면서 비명을 질렀더랬는데, 예, 톰이야, 너 흙을 온통 뒤집어 썼잖아. 아, 이 무슨 그림인가?